네, 오늘 제6강. 오늘 좀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존. 네, 이 책의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립되고 있는 요소들, 대립되고 있는 집단들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냐, 그런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는 뭐 굳이 대립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서로 좋아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에 대한 이제 관점으로 이제 더 화합하자는 거죠. 이제 뭐 좌파, 우파, 무슨 민족들 서로 싸우던 쪽도 더 화합을 해야 하듯이 남자와 여자는 기왕에도 잘 함께 지냈지만 더 잘 지내자는 뜻으로 함께 공존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보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존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의문이 남자는 왜 여자를 구하나입니다. 이 책의 주제가 모든 세상을 영적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이 물질계의 어떤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점, 더 완전한 우주적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상의 물질적 관점에서 보아왔던 중요한 것들, 혹은 이제 집착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서로 간에 굉장히 그냥 뭐 애달파하면서 그래왔던 가치, 지켜왔던 가치, 그런 것들도 그것이 크게 봐서는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의 이제 더 높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이전의 강좌에서도 그런 얘기는 이제 나왔습니다. 영혼 자체는 남녀가 그런 게 없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얘기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남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상의 관점입니다. 지상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입니다. 개념이라기보다 실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지상의 여러 가지 가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 자체 완전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지상의 육체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서로를 원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완전하지 못하죠. 어차피 지상의 물질 세계는 완전을 추구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를 왜 구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니었죠. 다 있습니다. 제일 얘기되는 것이 뭡니까? 성욕이죠, 성욕. 물론 성욕이라는 것도 통칭으로 하는 성욕으로 하면은 문제가 없죠. 통칭 성욕이라고 하면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욕이란 건 물질적 세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남자의 정자가 여자에게 가서 자손 번식을 위해서 하기 위한 욕구,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성에 대한 건, 이 성이란 게 우리는 섹스로만 알고 있지만 그 성리학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개성이란 말에도 있듯이 어떤 지상에서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성,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있듯이 영혼계의 존재는 이라는 전체 거기에서 그 본이 있고 각자의 본이 있고 거기에서 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계는 여기서 기가 있고 기에 의해서 구체적인 구가 생기고 구에서 각자의 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이란 것은 자기의 생을 만드는 바탕이죠. 영혼적, 세계적 바탕. 그러니까 애초에 성이란 것은 그 고유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남녀 성이란 건 지상세계에서 그 의미를 좀 전성의 어의 전성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뜻입니다. 근데 이 성욕이란 것을 여기서 그럼 더 높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기의 그 존재의 본질, 이걸 갖다가 좀 더 완전하게 하고 싶은 욕망, 이걸 성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으로써 어떤 육체적인 편향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실체를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욕망. 물론 현실사에서는 계속 하나의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완전하게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포옹하고 함께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 육체적인 그 편향된 그것을 극복하고 완전함을 이루려게 하려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는 서로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를 원한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 책에서는 특히 강조된 것이 남자는 왜 여자를 구하나입니다. 여자도 남자를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다르게 봅니다. 여자가 남자를 구하는 것은 어떤 지상 생활에서의 그 협조자, 도우미 그것을 원하고 그런 것이 주로 동기가 되고 순수하게 순전히 그냥 상대성을 원하는 거 그런 걸로서는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남자로서 가진 거 다 갖고 명예 다 갖고 그런 사람도 무슨 성 스캔들, 성추행 시비 뭐 그런 걸로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여자 그 자체를 원하기 때문에 남자는 계속 이런 유혹에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원하는 것은 그 우리가 결혼 조건 그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죠.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취하고 여자는 남자의 재산을 원한다. 물론 재산보다도 계속해서 능력 있게 살 능력을 원하는 거죠. 보통층에서 재산만 있고 뭐 노는 사람은 재산은 금방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원하고 남자는 여자의 미모에서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이상의 뭐 복잡한 거 뭐 얘기하기 좋은 서로 그 뭐 마음이 좋다 뭐 어쩌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다 각자의 인연에 의해서 서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남자와 여자를 원하는 것은 여자 그 자체
그러니까 여자의 외모나를 에 반한다, 뭐 육체에 반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저급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남자는 여자 그 자체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의 그 자체를 원한다기보다 남자의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생겨나는 지상에서의 부산물, 그로 인해서 여자의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너무 타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그동안 뜸들였던 요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신 분 말고는 이 말은 좀 생뚱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 핵심입니다. 남자가 왜 여자를 원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그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는 정도 했습니다. 그 자기의 어떤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어떤 배경이나 상황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 꿈에서도 뭐 자기 뜻대로 다 꿈을 꾸는 요새 기교도 있듯이 그런 이제 물질이 아닌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형체도 다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럼 거기의 영적 세계의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면 여러분 천사라는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의 에이전트, 하늘에. 그럼 천사는 모습들 어떻게 그려 있습니까? 뭐 굳이 여자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뭐 남자 천사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모습들 어떻게 보이냐, 여성으로 그려져 있죠, 여성과 같이. 그리고 우리 지상에서도 대개 천사라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건 여자들한테 갖다 붙이지, 남자가 아무리 착한 일해도 무슨 웬만해서 천사라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물론 본래 의미 자체로는 천사란 말은 맞습니다. 남자한테도 맞고. 제가 제 인터넷 쓰는 닉네임도 은하천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초기 소설을 주인공을 따서 은하천사라는. 그건 당연히 무슨 천사 존재가 뭐냐면은 그 하늘의 이제 사절단,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심부름하러 온 사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 천사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천상 영혼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담당하면서, 그러니까 지상의 사람으로는 웬만해서 나오지 않았던 영적 개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개체들이 어떻게 모습을 취하고 있냐면, 그렇게 우리가 되게 상상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과 같은 방불하는 모습으로 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했을 때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마음대로 형상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취할 수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방문한 사람들이 나는 천사를 봤다 하면은 되게 그렇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 태어났던 영혼이라도 영혼, 이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은 자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모습을 이제 그 영혼 세계에서 나타날 때는 지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좋았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8, 90 나이 늙어서 완전히 다 만큼 살다가 이제 돌아간 영혼이라도 이때 그 가족한테 나타난다거나 간혹 이제 가족한테 현시할 수도 있고 지상에 나타날 때 혹은 이 영혼 세계를 방문할 때 그 지상에서 가지고 있던 형체를 방불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혹은 뭐 40대까지도 되죠. 40, 50대까지도 그냥 자기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습으로 옷까지 입고, 네?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장 마음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남자로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그 모습을 본따야 되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내서 자기를 인식하도록 하게 되고, 지상에서 자기하고 익숙했던 영혼들에게. 그리고 가장 젊은 모습, 이빨이 뭐 빠졌던 사람도 이빨이 다 온전하고 어디에 상처가 있던 사람도 상처가 없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영혼계의 그 각자의 혼들은 자기의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특별히 지구상에 태어난 적이 있었던 모습, 그거를 본뜰 필요가 없을 경우에 자신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물론 그냥 빛으로만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인간으로서 나타내려면 그냥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나겠죠? 특별히 지상에서 살았던 모습을 본떠서 나타낼 경우,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이 자기를 알아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낼 때는 지상에서 있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시절의 모습을 본떠서 가장 건강하게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 지상에 있던 모습을 특별히 지상의 어떤 시대의 생애를 나타낼 필요가 없이 그냥 있을 때, 그냥 자신을 나타낼 때, 그냥 빛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임을 강조하겠을 때, 인간으로서 난 많이 살았고 나는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그럼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거의 가장 단적인 예가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는 먼저도 얘기 들었듯이 지상에서 인간으로서 거의 태어나지 않았던 영적 주체들이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이들은 띄고 나타낼 수가 있죠. 자신을 나타낼 때. 그렇게 해서 천상에서는 마음대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근데 지상에서는 어떤 세상이냐 이거죠. 하늘과 다르게. 여기는 모든 것이 자유로운 세상이지만 지구가 천상 우주와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구에 인력이 있죠. 지구는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이상적인 이렇게 모습도 지상에서 좀 안정된 형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근육이 있어야 되죠. 뼈와 근육이. 천상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뼈와 근육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천상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조각상 만들듯이. 하지만 인간은 이제 이렇게 그래도 물론 뭐 육체미 보디빌딩 그런 거에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상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는 최대한 그 아름답게 만들게 조물주가 이렇게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 필요해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어느 정도 미를 갖추었기 때문에 근육을 발달하면 이제 육체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도 그보다 또 더욱더 필요로 한 것이 지상에서 에너지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양양분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내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호흡기는 말할 것도 없고 소화기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보기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 이제 몸속에 숨겨서 이렇게 근육도 이제 그 자체로는 보기 좋은 건 아니니까 이제 그 윤곽은 나름대로 그래도 정교히 했습니다만 이제 다 피부로서 덮여 있죠. 내장은 더더욱 이제 보기 좋은 건 아니니까 안순에 감춰 있죠. 이제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상에서는 필요 없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 내장이 있으면은 배는 어느 정도 커야 되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장도 어느 정도 이상 그 물질적 세계 내에서는 커야 그 에너지를 그만큼 생산해낼 수 있고 근육도 어느 정도 커야 그 소비를 생산을 해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활동에 이제 편리하게 만들어진 육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운동하고 활동하기에 좋게 만들어진 근육이 어느 정도 크고 내장도 커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근데 반면에 여자는 근육이 남자만치 이제 크지가 않고 특히 중요한 건 내장이 이제 크지가 않아서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여자의 호리병 몸매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여자의 그 몸을 아름답게 해서 남자들이 항상 갈구하게 만드는 거. 요건 뭡니까? 바로 내장이 작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허리가 이렇게 쏙 들어간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게 원하게 된 겁니다. 아니 생활에 지상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여자들도 뭐 힘세고 싶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 많고 이렇게 근육 단련하는 사람들 많고 하지만은 여자는 어느 정도 이상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정말 남자처럼 힘세지려면은 에너지도 많이 생산해서 배도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원래 이렇게 여자의 몸이 만들어진 목적이 지상에서 이렇게 활동하기 좋으라고 만들어진 것보다는 천상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그게 더 우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사 자체는 성의 구분이 없지만 지상에서 말하는 남녀의 그런 구분하는 성의 구분은 없지만 결국 그 모습을 다 본뜬 건 더 여자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자가 완전한 100%는 볼 수 없죠. 어차피 지상에서 사는 인간이니까. 특히 이제 가슴 유방은 지상에서의 피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지상에서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미에 지장이 없죠.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것도 역시 조물주가 하나님이 잘 만들어졌다는 게 동물은 이제 그 젖꼭지가 배 아래에 있지만은 인간은 특별히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슴 위에 있어 허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허리의 그것을 더 강조하게 배려한 거죠. 이제 가슴이 위에 있어가지고 허리가 더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은 그렇게 그 전혀 어떤 지상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천상의 모습을 바꾼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손해를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이 훨씬 더 천상에서의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너무나도 비약적인 것이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얘기하는 그 남녀 성관계에서도,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건 성욕이다, 자속은 번식을 추구하는 성욕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특히 또 강조되는 게 이런 게 있죠. 남자는 격리돼서 혼자 살아도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 그래도 여자를 만나면은 엄청나게 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여자는 또 그런 말이 있죠. 남자에 의해서 어떤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대로 지난다. 그 옛말에도 뭐 청산과부는 그냥 수절해도 뭐 중간에 과부된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적인 그 갈망도 남자는 그 청소년 어릴 때와 그때 20대 오히려 더 욕망은 더 강하죠, 더. 그렇지만 여자는 이제 그때는 가장 이제 그 대상으로서는 값이 있지만은, 여자는 스스로 그 욕구가 있을 때는 오히려 40대 이후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익숙해진 다음에.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의 성적인 행위나 모든 그거 가치는 결국 지상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남자를 만나서 하나하나 남자로부터 성행위나 기타 공존의 방식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직한 남자가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의 일, 뭐 생육이라든지 기타 자기의 일을 도와주고, 전반적으로 남자가 능력이 더 지상에서 활동 능력이 더 있으니까 자기를 도와주고, 그런 것 자체에 낙을 갖고 그 남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 그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지상에서 배워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젊을 때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몇 살, 16살, 20살 되는 사람, 여성한테 자신은 알지 못하는데 부모가 자꾸 지상에서 필요하니까 시집가라 하지. 본인은 그런데 별로 원하지 않죠.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지만은 지상의 가치관으로서 여성에게는 시집을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는 누가 뭐 장가가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뭐가 중요하다 시키지 않아도 여자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젊을 때부터 원하게 되고 그 여자를 선천적으로 원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우리 얘기를 안 한 것도 물질과학에 내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남자는 선천적으로 여자를 원한다는 거. 그리고 여자가 없이 살면 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아, 여자가 그립다. 생전 여자하고 좀 별로 그 연애를 못 해본 사람, 그런 총각, 그런 사람도 여자가 그립다는 표현합니다. 결국은 그건 뭐냐면은 영혼계와 천상에서의 추억. 아까 천사와 영혼계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그랬죠? 인간이 이상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를 인간의 이상적인 형태를 천상에선 취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던 영혼들이라도 천상에서 기본형은 인간의 많은 전생을 살았겠죠. 그 특정인을 표현할 때는 남자의 모습도 되고 여러 모습도 되겠지만은 그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성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완전한 그 지상에서의 그 물리적인 필요성을 배제한 그런 형태니까. 그러면 천상에서는 주로 보는 인간의 형태가 여성의 형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한 인간의 형태고, 근래 생물학에서도 암컷 완전한 형태는 원래 기초적인 완전한 형태는 여자의 형태였고, 그것이 어떤 변형을 가함으로써 남자가 되는 거라 그렇게 것이 우세하죠. 그 아담 갈빗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아담과 갈빗대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남자가 먼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영혼계에서 인간의 형체가 있다가 지상에 처음 만들어졌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었다. 그것은 천상의 영혼을 지상에 본따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상에 만들되, 지상은 인력이 있고 지구의 인력이 있고 그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지상에 맞게 처음에 애초에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근데 남자들만으로는 너무 허전하다. 천상의 가치를 좀 더 보유한 그러한 인간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여자를 추가로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생물학적에서는 여성이 기본형이다.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도 요새는 하는 것이 경향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적인 완전 원리에 의해서도 그 여성의 형태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영혼계에서 태어나기 전에 영혼계에서 여자를 그러니까 많이 접했다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접했다고. 그야말로 천상에서는 그 인간의 형체가 여성의 형체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상에 태어나니까 지상은 절반이 남자야. 지상의 그 물리적 법칙에 적용된 형태의 좀 변형된 형태의 인간, 그런 대부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천상에 있던 그대로의 인간도 좀 접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원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슬람교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게 있죠. 신빙성은 없지만, 하지만 그것도 모든 말에는 근거가 있듯이 어쨌든 자기네들 뜻으로 신의 뜻을 다 성취하고 이루고 가면은 영혼 세계로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가면은 1대 72 남자 하나에 처녀 72명이 시종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로서 그대로 천상에 간다 하더라도 영혼계에는 그만큼 여성이 흔하다는 거지, 천국에는. 그러니까 1대 72. 거기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여성의 형태로도 활동에 지장이 없으니까, 힘이 더 약하거나 그런 것이 없잖아요. 지상에서는 여성의 형태로는 좀 불리한 게 있잖아요. 그 활동 형태 효율성으로서는. 영혼계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당연히 여성의 형태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1대 72라는 그 말도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 영혼계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계속 지상에서 살면서 영혼계의 그것을 계속 더 바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곧바로 태어나서도 그 추억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죠. 그 어머니 품 안에서 그 영혼계에서의 그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좀 닮은 그런 형태를 가진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 보호를 받고, 그것을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독립해서는 또다시 또 영혼계에서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여자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성을 떠받드는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또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남성 위주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만 너무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여자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물론 어릴 때는 다 남녀 구분 없이 어쨌든 영혼계에서 많이 보아왔던 그러한 이제
그 이상적인 모습, 여성의 모습을 한 어머니로부터 양육받다가 이제 태어나서 다 자라고 난 다음에는 지상에서 자신의 어떤 물질적 삶을 도와줄 그런 지상의 인간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원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수적인 것하고 또 관련이 있지만은 이 보수적인 것, 진보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또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천천히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천천히 더 해명이 되도록 하도록 하죠. 그래서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냐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남녀는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거죠 이제. 남녀는 더 가까이 지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속 초기 인류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그 인간이 동물과 비슷한 가치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서, 그러니까 이긴 자가 더 우월한 유전자, 더 체력이 있고 더 체력이 더 우월한 그런 유전자를 더 전파해서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인간 육체의 개량을 했던 시대, 그 시대의 그 시대를 만들었던 도덕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 인간의 삶 그 자체에 많이 그 제약을 가하고 있죠. 그리고 남녀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불필요한 격리가 많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남자들이 여자를 얻기 위한 그런 것을 인생 목표로 많이 삼게 되죠. 더 나은 여자를.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의 목표는 그보다 더 높은 근데 가치를 더 추구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세상의 어떤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삶과 식욕과 성욕을 만족하기 위한 추구, 그것을 위한 삶은 어떤 동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선진국은 더 이렇게 성 개방이 돼 있고 후진국은 개방이 덜 돼 있는 것 중에 그 이유 자체가 선진국일수록 이제 그런 이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또 그 개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거기 향락에 몰두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어떤 제도나 그런 거는 하여튼 인간의 그 발전 수준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개방이나 모든 것을 더 올릴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그렇습니다. 남녀는 더 가까이 지내야 하고 더 스스럼 없이 같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권력자 남성이 만든 도덕률, 그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권력자 남성, 그러니까 그 물개 같은 거 동물에서는 뭐 아주 단적으로 돼 있죠. 가장 힘센 남자가 그 생육권을 독점합니다. 이제 여성들 다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까지 남자도 권력 있는 남자는 처첩을 여러 거느려 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을 많이 해가지고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 이른바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더 자세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유전자로 이렇게 인간은 찍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많이 태어나게 했다는 건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더욱 많이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계속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후생에도 계속 또 여기 더 잘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고 영적으로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손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건 자신의 그러니까 인연이 많은 사람들을, 인연이 깊은 영혼들을 많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들 중에 자손으로 자기가 다시 태어날 때 더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라고도 영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들은 하여튼 동물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많이 태어나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너무 또 여성을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 글자로 표현하죠. 여자는 이렇게 자기 아이를 낳으면은 분명히 낳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라는 게 분명하죠. 근데 남자는 이 남자의 아이라는 것이 분명하지가 않죠. 낳는 것만 보면 누구의 아이인지는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도 교류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권력자 남자 입장에서는 전부 자기 아이들로만 하고 싶은데 그럼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여자들은 수많은 여자들을 전부 다른 남자로부터 격리해야죠. 그러면 격리해야 되니까 여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정조를 지켜라. 외간 남자는 손도 잡지 말아라. 아니 손잡은다고 뭐 별일 생깁니까? 그래서 손도 잡지 마라. 왜냐하면 손을 잡게 하면은 또 둘이서 어디로 또 갈 수 있고 둘이서 어디로 가면 또 둘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딴 남자하고 그러니까 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는 전부 외간 남자 손대지 말라. 그래야 정숙하고 정결하고 순결하다. 오직 한 남자한테만 손도 허락하고 다른 남자한테는 손도 허락하지 말라. 이것이 여태까지 도덕률이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여자가 뭐 여러 남자를 만났다 하면 그것은 무슨 뭐 그냥 비난을 막 하고 자기하고 제일 웃기고 가정스러운 게 이제 남자들 중에 자기 스스로는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로부터 함께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성적인 쾌락을 얻고 위안을 받아놓고선 지나고 나서 이 여자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물론 이제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했을 경우에 이 한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자기만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관계했으면 그런 욕심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그건 어떠상도 않는 거죠. 이제 자기가 관계해놓고선 여자의 교제의 다양성을 갖다가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거. 그러면 전혀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 더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관대히 베풀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복지를 위한 것이죠. 인류의 복지. 그 중에 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은 유전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로서 다 누구의 아이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여자들을 데려놓고 이 여자들은 자기가 여성들의 직업도 별로 없으니까 다 먹여 살려야 됐죠. 남자가 능력이 커가지고 상속재산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능력이 커가지고 그 많은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됐고 그런데서 낳은 이 여자들한테 낳은 아이들은 전부 자기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몰래 밖에 나가서 딴 남자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딴 남자의 아이를 길러놓고서는 이 남자가 또 이 여자의 부양하고 이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물학적으로 딴 남자의 아들도 부양하는 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딴 남자를 만나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현대에서는 그냥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검사하면 딴 남자의 아들이다. 그럼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자가 딴 남자 아이를 낳을까. 딴 남자 아이 낳으면 다 아니까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자기 여자가 무슨 어디 뭐 딴 남자 만날까 손잡을까 그거를 걱정하는 건 전근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가 관대하게 베풀어 주느냐 그게 관건일 뿐이지 그것을 여자 스스로가 그 결정이 중요한 거지 그걸 가지고 남자가 그러니까 본인 이기적인 남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게 아직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계약 관계를 맺은 여자가 이제 딴 남자하고 가까워지면 그걸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하는 건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생활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필요합니다만은 일반적인 도덕관에서 여자가 뭐 한 남자를 꼭 그렇게 일부종사해야 되나 그런 것은 이제 그 논리적으로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욱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유전자 검사하면 자기 아이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더욱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입양이라든지 그런 아이들도 결국은 자기와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입양아들도 이제 생기는 거지 그 무관한 게 아닙니다. 입양아도 그러니까 다 그 인생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자기와 아이를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 남녀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는 자기와 인연을 맺는 여러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일부 어떤 선실 육체적인 유전자는 자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와 일생동의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부 관계,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크게 보면 그 자체도 집착할 것은 아니죠.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유전자를 낳은 아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그 인연이 깊은 아이, 다른 입양하든지 다른 데서 나온 아이도 결국은 자기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면 분명하고 그 사람이 지상에 계속 살아남는 걸 도와주는 건 자신의 지상에서의 삶에 계속 도와주는 거에서는 그 효과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바뀌어서 기른적 낳은적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둘 다 여자아이를 낳았는데요. 프랑스에서. 근데 같은 프랑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많듯이 여기서는 이민자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랍 혈통이 좀 있고 그런 프랑스에서 그랬는데 아이가 뒤바뀌었대요. 이렇게 처음 아이일 땐 잘 몰라서 근데 다 한 몇 살만 되면 다 알죠. 2-3살만 되면. 그래서 결국 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느낌이 이 사람이 더 자기의 아이라고는 느낌이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선 이쪽이 더 강조가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민자로서 이제 그 유럽인 그 사람의 이쪽을 더 낮게 생각하니까 이쪽에서는 더 나은 이제 여건의 아이니까 더 받아들이는 걸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멀쩡한 자기가 프랑스 정통 혈통의 아이를 가졌었는데 그런데도 이민자의 아이를 느낌이 더 이제 자기와 인연인 것 같아 가지고 결국은 서로 알면서도 서로 아이가 어린이 때부터 알면서도 최근 20살이 다 됐을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산다고 그런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바뀌고 그런 거 하여튼 세상의 우연은 아니고 전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맺어진다는 그런 거 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력자 남성이 만든 도덕률,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자기를
감추고 이렇게 이제 정숙하게 이제 노출을 하지 말고 그러는 것은 남자가 그 자기 여자를 독점하기 위한 거니까 그거에 더 이상 이제 우리 현재는 얽매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여자가 얼마나 자기 재산에 그것을 가지고 재산을 얼마나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활동성인 면에서는 좀 불리하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여자는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 젊을 때 이 모든 길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추근대거리고 그냥 귀찮아할 정도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어떤 상당히 어떤 좌파적인 그런 쪽에서는 아주 막 피해당하고 그냥 성추행하고 막 그런 거라고 보는데 꼭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가진 자로서 없는 자들이 이렇게 자신한테 자꾸 구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황금은 지상에서 모두 황금을 추구하지만 황금은 천상에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지상의 사람들은 황금을 다 추구합니다. 하지만 천상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은 지상에서 얼마든지 있지가 않죠. 이제 여성에게 한참 좋은 나이 때 되게 있죠. 근데 그거는 천상에서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가치이기 때문인 겁니다. 완성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재물, 음식 뭐 그런 것들도 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더 가진 자한테 바라고 원하듯이 여성의 그 존재 그 자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남자와 의인 어린이들 다들 원합니다. 그 원하는 것을 그런 이제 손길로 봐야지, 자신에게 갈구하는 손길로 봐야지, 그것을 마치 무슨, 피해적인 거, 어떤 연약한 여자를 성추행해서 피해를 준다. 그것을,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뭐 강자가 약자한테 성추행했다는데, 단순한 물리적인 그게 아니라, 어떤 없는 자가, 그러니까 그 빵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죠. 가지지 않은 자가, 가진 자한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이런 숱하게 생기는 문제들도 더 풀릴 말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여성이 그렇게 주위로부터 갈구함을 받을 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지상에서 남자가 보다 활동성, 생산성 능력에서 부족한 것을 메꾸고 자신의 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연예인들은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좀 더 보편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보통 여성들도 어느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재산으로 그 현재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이지만 그것을 이제 물질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자신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미천과 힘이 되는 거. 물론 여태까지는 그 젊을 때의 미모를 가지고 좋은 조건의 남자와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자체가 한 방법이었습니다만은, 그 한 방법에만 매달리기는 참 복잡한 게 또 지금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특별히 해석하면 또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지상에서 살기 위한 미천으로 계속 또 최대화하는 거, 이것은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한 것이 참 재밌는 소재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더욱더 재밌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고, 요 세 번째 여기까지만 얘기를 더 하도록 하죠. 자기를 노출하고 과시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 그러니까 인간이 있으면서, 존재를 과시하는 것, 이런 것이 동물들에서는 오히려 수컷들이 더 그냥 자기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과시를 하죠. 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작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존재를 더 과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함으로써 많은 이제 암컷과 그런 이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위협을 하고 다른 수컷에 다가오지 못하게. 그런데 사실상 남자도 근대까지 다 그랬습니다. 이제 왕의 복장이라든가 장군의 복장 같은 거. 근래에도 뭐 군인 옷은 좀 화려하죠. 그러니까 군 장군의 옷들은 그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복장에도 있듯이 이제 왕과 장군의 복장들은 이게 치마 이렇게 몸을 커 보이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더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직자는 권위가 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장군들은 군인 장군들은 치마는 물론 활동성 때문에 더 이상 입지 않지만 그래도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아 가지고 화려하죠. 이제.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여포가 나타날 때 그 여포에 대한 묘사가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화려하게 얼마나 그냥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이제 옷을 입고 그냥 금박 그냥 이렇게 그냥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했는지.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은 이제 그 식민지 정복 시대도 끝나고 지금 지구는 전부 지도가 다 뻔히 나와 있죠. 그리고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침공을 해서 영토를 넓힐 수도 없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뭐 영토 병합 그 큰 러시아가 그 요만한 크림 반도 하나 병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곤욕을 치렀죠. 그러니까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은 남자들의 정복하는 시대가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더 이상 정복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걸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위협적인 존재잖아요. 위협적인 존재는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 과거에는 야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구나. 난 도망가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지금은 강하고 그래 보인다고 하면은 어차피 모든 사람의 생존은 서로가 공생학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당신 너무 위협적이다. 우리 끼워주지 않는다 그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세상에서 남자가 남성자답게 수염을 기르고 그리고 이제 치마 이렇게 좀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전부 다 세계의 공통의 복장이 된 거죠. 이 정장이란 것이. 특히 이 정장은 뭐냐면 애초에 남성다운 걸 강조한다기보다 더 얌전하게 보이게 하고 특히 넥타이는 그 유래가 이제 상대방한테 잡아당기면 목을 졸르게 약점을 보이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서로 만날 때 악수를 하고 그런 것들도 손에 무기가 없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하죠. 이제 뭐 인사할 때 고개를 숙이는 것도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당신이 나를 이제 후려치더라도 나는 이제 당신을 공격 안 한다는 그런 복종의 표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인사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이제 그 서로 정복의 시대에 있었던 건데 그런 건 시대에 있었던 것이 이제 지금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이게 싸우는 존재니까 이제 남자가 옆에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옛날처럼 위협적인 존재로 같이 있으면은 모임에서 축출되죠. 같이 있어도 서로 해를 주지 않는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넥타이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존재 자체로는 가치가 발할 수가 없고, 옆에 그 사람들 괜히 많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할 뿐이죠. 다만 그렇지만은 이제 무슨 일을 대신 해줌으로써 남자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여자는 과거에도 권력자는 여자를 많이 가지고 곁에 두고 싶어 했듯이 옆에 존재 그 자체가 미덕이죠. 존재 그 자체. 그러니까 여자는 이 여기 사람이 있는 남자든 여자한테는 그 자체 위협이 되지 않고 남자든 누구든 간에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미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존재를 더 과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시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치마를 입음으로써 더 과시를 하게 되고 할 수 있고, 뭐 화장을 해가지고 더 과시 하게. 남자든 이제 연극 같은 데서는 화장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모습을 과시하는 게 보통 평상시에는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근데 여자는 이렇게 자기의 형태를 이렇게 과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노출하고 과시하는 것은 여성의 특권. 그러니까 여자는 존재감 이고 이 과시하는 것이 특권이니까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도 있듯이 뭐 여성이 과거에는 남자도 치마가 정장이었지만 활동성을 입기 위해서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여자는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바지를 입으라고 강요했다. 누가 강요합니까? 바지를 입는 거는 여자의 특권을 오히려 양보하고 남자처럼 그러니까 이래 보겠다 그거지만은 여성으로서 이 미를 더 강조하고 이제 더 과시하기 위해서는 치마를 입는 것은 이제 여성의 특권이지 여자 보고 누가 강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제 그 권리이지 결코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 남자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 그 의무가라든지 그런 이제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남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폭넓은 그 본질적인 관점을 앞으로 더 보충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그 남녀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좀 약간 자극적인 주제인 트랜스젠더의 발생 원인과 대책 요거에 대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더욱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생물학적으로 많이 다소 억지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가 가장 명쾌한 해석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강의는 이만으로 하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진정한 본질, 정말 얼마나 더 서로를 더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더 지상에서 남녀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자기의 생의 목적을 소명을 추구하고 살 수 있는데 더 협력할 수 있는가, 그런 길을 앞으로 더욱더 찾아내고 우리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